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네요.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상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4일간 급락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오늘 혼조세가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CPI가 오늘 발표되죠. 이걸 이제 앞두고 반발 매수 유입이 돼서 주가가 나스닥을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말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나스닥하고 성장주는 아시겠지만 금리하고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금리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어저께 3.20%였죠. 3월 초만 해도 1.6%였던 것이 어제 3.2%까지 2배 정도 올랐다가 오늘 다시 3%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국채금리가 약간 내려오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됐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반발 매수를 유입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올랐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국채금리가 꼭지점을 찍고 추세가 전환됐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전히 금리 인상 출발점에 들어선 것이 끝난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렸던 하루였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연은 총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연은 총재들은 그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닐 카시카리 같은 사람들은 0.5% 정도 금리 인상 두서너 번 정도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어서 2%로 갈 거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0.75%는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하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런 말합니다. 0.75%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연은 총재들 간에 서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연은 총재들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그 연은 총재들은 빅스텝을 두서너 번 정도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더 공격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실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금리가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서 올리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왜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유일하게 금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빨리 올려야, 빨리 강하게 올려야 빨리 잡힐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항상 우리나라 예를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따져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시간도 10개월, 금리도 1% 지났지만 인플레이션은 늘었다라는 거. 이 상황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같지 않겠냐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과치를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우리나라를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플레이션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을 확률이 매우 제한된다는 거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할지라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장 예상치 오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8.1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8.1이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3%대에서도 금리 올리면서 4.6이나 20% 넘게 올랐는데 미국이 8%라면은 이 인플레이션 더 빨리 번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해요. 물론 유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 모르겠지만 유가가 이제 100불대에 있어요. 유가도 100불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 조금 완화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추세적 완화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완화됐어요. 8점이 돼서 예상치로.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점 찍고 내려왔으니까 추세적으로 완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4%에서 2% 가는 거 쉬우거든. 8%에서 2%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우리는 1년 걸릴 거라면 걔는 2년 걸릴 거라는 거죠. 그 2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을 아주 가파르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은 총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유도 그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할 거냐, 조금 약하게 할 거냐, 그 싸움이지, 결국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뭐 약간 뭐 완화되어서 주가가 폭등한다? 와, 그거는 완전 사기인 거죠. 그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좀 그런 거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4월 CPI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구전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려와도 8.5에서 갑자기 8.1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려와도 뭐 8.34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정상적이라 그러면 9가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난번에 9를 넘겼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9를 안 넣으면 8.5가 나오더라고요. 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8.5 가능성을 한번 8.5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맞을지 제 예상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우수로 보면 제 예상치가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CPR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0.98%, 나스닥 올랐고요. 다우 0.26% 하락은 했네요. 장중 모습을 보면은 나스닥이 다우가 1%를 하락했었네요. 1.1% 하락했었고 또 상승도 1.5%까지 상승했었네요. 상당히 컸던 변동성의 모습이 있었죠. 일단 종가상으로 요 저점을 깨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보시면은 장중에요 0.49% 하락했었고요. 장중에 최고치는 2.7%로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다 내주고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제가 볼게요.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유가가 지금 100불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이건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유가를 보시면 유가 100불이 깨졌네요. 100불이 깨졌어요. 어저께가 110불에서 103불로 밀렸고 오늘 또 밀렸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가 3월달에 여기죠, 그렇죠? 이게 4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가 101불, 그러니까 최저점 92불에서 최고점 109불, 그렇죠? 사이니까 약 100불 정도 됐기 때문에 요때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거다, 이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유가죠. 다른 인플레이션 산정 지표도 다 올라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60-70불 내려오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다 생각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가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시장이 오늘 역외환율을 좀 약간 1275원인가 6원에 끝났던 거라는데 지금 현재 1277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77원에 지금 있는데 이 원달러가 어저께 최고가가 1278원 90전이었어요. 계속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문제는 아직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뭐 시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게 맞지 왜 자꾸 반영 안 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반영을 꼭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간차를 두고도 반영을 했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고착화로 시장을 해석하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을 아마 오늘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밀리듯 하다가 5일선 밟고 올라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는지 아니냐. 어쩌면 1300원, 지금 시장에선 1300원이 이제 눈앞이다라고 하는데 1300도 지나가는 거리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원달러가 이제 반영이 점점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누군가 주가만 방어했고 원달러는 방어 안 한 그런 상황인데, 원달러도 정부에서는 개입을 좀 했었죠. 그렇지만 방어에 방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으나 실패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수급 보시면 삼성전자가 수급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사니까 수급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최대 주주 외국인은 51%, 그렇죠? 기관이면 거의 한 10몇 프로 가지고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들의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개인만 사고 있더라. 여전히 개인만 사랑하는, 지난번에 400만 주 매도해놓고 실제로 지금 오면 얼마입니까? 또 400만 주 추가로 더 매수한. 그러니까 매도한 거 걷어들이고 추가 매수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결국 개인만 시장에서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형국의 모습. 삼성전자 외인의 기관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세계 시장이 안정될 때, 특히 환율이 아니라 금리가 안정될 때, 그때가 진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